일본으로의 한인 이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1동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제1동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일본으로의 한인 이주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 제1동포들의 생활,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으로의 한인 이주사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또 일제시대 때의 한인들의 이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 이주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강제 이주는 지금도 한일 간의 역사적인 유산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방 후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1동포가 됐는가 하는 역사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1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딛고 새로운 구성으로 되기 위한 노력들이 무엇인지, 정체성은 무엇인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으로의 한인 이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1동포라고 하죠. 제1동포의 숫자는 얼마 정도 될까? 제1동포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분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제1동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주 시기에 따라서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나눕니다. 올드커머, 구정주자, 뉴커머, 신정주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신정주자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수교한 이후, 그러니까 65년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뉴커머라고 하고 그 전에 계신 분들을 올드커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적에 따라서도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국적자도 있겠죠. 또 국적을 사실상 선택하지 않은 조선적이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동포들의 주요한 거주지는 다양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방, 그리고 규슈의 후쿠오카 몇한 곳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1동포가 어떻게 그럼 형성됐느냐 하는 이주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주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모국으로 귀환했고요. 또 그 자체에서 또 이주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제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시기로 나눠본다면 일제강점 전인 1910년 이전,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는 1910년에서 45년, 그리고 강제 이주 전쟁 시기인 45년까지의 1937년부터의 몇 년간, 네 번째로는 해방 후 제1동포 사회가 형성되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까지의 20년,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뉴커머, 신정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일본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제1동포들의 차별 철폐의 시민운동이 있었던 시기,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제1동포들의 다양한 정체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부터 나타나는 다양한 정체성들이라는 것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헤이트 스피치라든지 혐한과 같은 차별에 대한 것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노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으로의 이주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1876년 일본에 의해서 조용한 나라라고 하는 조선이 세계에 개방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전에도 이미 일본에는 조선인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594년부터 있었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즉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일본으로 사실상 끌려간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러한 조선인 사회입니다. 규슈의 가고시마 같은 곳에는 도자기를 굽던 도공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아주 더 오랜 옛날에 백제라든지 고구려, 신라 출신들의 마을들이 이름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개항과 함께 이루어진 이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항과 함께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인들도 일본의 항구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 조선인들 중에서 특히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이주했던 외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일본인 집거지역 근처에 있던 분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들이 일본과 연결된 그러한 지역민들 속에서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관료들, 외교관들도 일부 이주를 했습니다. 이 조선인 유학생으로 윤초, 나중에 외교관이 되죠. 이분의 일기를 보면은 1880년대 초반에 이미 자신이 고베, 요코하마 도쿄를 가는데 거기서 계속 조선인 안내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조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거주는 청일전쟁을 거치면서 더 강화가 되게 됩니다. 1894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94년, 95년에 한반도 조선은 청일전쟁의 전쟁터가 되죠. 이때 일본군에게 징집돼서 혹은 일본군에게 노동을 제공했던 군속 등 이런 분들이 일본을 거쳐서 노동 이주를 하게 됩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 노동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만드는데, 만주의 철도를 만드는데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일본을 거쳐서 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1904년에서 5년까지 있었던 러일전쟁 역시 중요한 조선인들의 일본 이민이었습니다. 특히 러일전쟁에 승리한 후에 조선인들은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기 이주를 본다면은 일본으로의 이주가 제일동포 사회를 형성하게 됩니다만은 소규모라고 할지라도 이미 1905년 이전에 다수가 있었다. 주로 국제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조선인들이 이주가 있었고 일본을 경유하건 일본이 종착지건 간에 다양한 형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으로의 한인들의 이주가 6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초기 이주, 즉 1876년에 조선이 개항한 이후에 1910년까지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있었다 하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